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쌤입니다. 아, 로우 타일러고요. 네, 다시 돌아온 웹툰 시간이고요. 그렇죠. 네, 저번 주에는 텍사스 홀드업이라는 작품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예고해드렸던 대로 일본 만화 유명한 소위 말하는 명작 위주로 좀 방송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의 장르는 스릴러, 판타지, 추리 네. 모든 게 결합된 장르고요. 뭐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사실 다 아실 것 같아요. 데스노트라는 작품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데스노트라는 작품이고요. 생각보다 권수가 짧더라고요. 12권으로 완결이 됐고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재가 된 작품입니다. 거의 뭐 이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불러일으켰던 작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네. 작가는 두 분이세요. 스토리 작가랑 작화 작가가 다르시고요. 네. 그 첫 번째 스토리 작가는 오다 츠구미라는 분이십니다. 이 스토리 작가분께서는 데스노트 연재하셨고요. 바쿠만이라는 소년 만화가 있습니다. 또 네, 그 작품 연재하셨고 지금 플래티넘 엔드라는 판타지 만화를 연재하고 계십니다. 네. 끝입니다. 오케이. 네. 작화 그러니까 그림 그리시는 분께서는 오바타 타케시라는 분이신데 이분께서는 좀 특이한 경력이 그 고스트 바둑왕 히카루엘 바둑의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십니다. 오. 네, 그러니까 꽤 이분도 경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네. 네네. 고스트 바둑왕도 되게 어떻게 보면 명작 반열에 들어갈 만한 작품이죠. 그렇죠. 네. 뭐 작가 설명은 이쪽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이 데스노트라는 작품은 제목 그대로 그 가상의 데스노트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스노트가 뭐냐? 공책이 있습니다. 그 사신계에서 온 물건이고요. 소위 말하는 사신이라는 약간 판타지적인 존재를 하는데 사신이 갖고 다니는 물건이에요. 저승사자죠? 네, 그렇죠. 네, 저승사자가 갖고 다니는 물건인데 그 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죽습니다. 이 간단한 소재 하나만으로 되게 스릴러와 추리물을 끝까지 이어나갑니다. 그렇죠. 네, 기본 컨셉은 간단한데 그 데스노트 안에 적혀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름만 적으면 40초 후에 심장마비로 죽는다. 그리고 이름과 그 일시와 죽음의 내용까지도 적으면 그대로 실현이 된다. 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직접 만화를 보시다 보면 하나하나씩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설명해 드린데도 무리가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쌤이란 이름을 적었습니다. 네. 근데 쌤이 한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세계 뭐 모든 쌤이 죽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얼굴을 알고 있는 쌤만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스노트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1번 본명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2번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별거 아닌 설정인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설정 때문에 추리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본명을 알 수 있는 수단이 또 하나 더 있긴 해요. 저승사자의 눈이라는 수단이 있는데 눈 코 입 할 때 그 눈. 네. 저승사자의 눈을 거래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남은 수명의 절반을 지불하고 그 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의 본명이 자동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데스노트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넘어가고요. 네. 그 주인공은 라이토, 아가미 라이토라는 주인공입니다. 이 라이토라는 친구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고3으로 등장을 해요. 네. 어마어마한 수재입니다. 모의고사 전국 1등. 오. 네. 그리고 뭐 아버지는 경찰관으로 일하시고 뭐 어머니는 가정주부시고 귀여운 여동생이 한 명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모범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주어요. 우연히 데스노트를 줍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데스노트라는 수단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펴보고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린가. 노트에 이름을 적는다고 사람이 죽어? 하고서는 시험을 봅니다. 이야. 이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이런 노트가 있으면 일단 자신이 벌인 행동에 대한 약간 결과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맞아요. 함부로 쓰지 못할 텐데 그렇죠. 마침 TV에 뭐 인질극을 벌이는 범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범인이 이 사람이다, 이름이 있다 하고 이제 TV로 얼굴이 보이니까 네. 혹시 죽겠사고서는 이름을 쓰는데 네. 진짜 심장마비로 죽어요. 40초 뒤에. 40초 뒤에 죽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야 했는데 이제 진짜 40초가 지난 다음에 죽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라이토가. 그래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무서워서 버린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그렇죠. 무서운 물건이다. 두 번째,
내 욕망을 위해 사용하겠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두 가지네요. 세 번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겠다.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두 번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라이토라는 사람은 상당히 특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라이토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세상의 신이 되겠다. 모든 흉악 범죄자를 이 데스노트로 다 죽이면은 세상의 범죄율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범죄가 없는 이상 사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3이 네. 그런 흉악 범죄자들의 심판을 시작을 합니다. 이야. 네, 흔히 얘기한 뭐 지명수 후배 명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고 다 이름을 적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흉악 범죄자,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건 지명수배를 당한 사람이건 이렇게 죽어가니까 한 사람씩 당연히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죠, 이제 전 세계에서.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 이건 살인이냐 자연사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약간 초월적인 존재인데, 엘이라는 세계 최고의 탐정한테 의뢰를 합니다. 엘한테 이제 이 데스노트를 뭔지 모르지만 이러한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달라. 결국 그래서 이 엘과 라이토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엘이 어떻게 알게 되죠? 데스노트의 그 저기를? 초반은 몰라요. 네, 일단 뭐 엘이 어떤 과정을 겪냐하면은 처음에는 라이토가 좀 밀려요. 일단 엘이 먼저 시작을 한 일은 데스노트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살인을 행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엘이 TV로 전 세계 TV에 생중계를 하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뭐 방송을 합니다. 내가 엘이다. 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너는 정의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런 짓들은 완전 악의 결정체다. 범죄다. 그래서 라이토가 그걸 보고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네가 뭔데 지금 그러냐. 그래서 그 TV에 나오고 있는 엘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럼 죽겠죠. 그 TV에 나온 사람이 바로 죽어요. 40초 뒤에.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함정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나왔던 사람은 사형수였고, 네. 그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하고 있다던 그 방송 역시 일본의 도쿄 지방에만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시간차를 둬서 이제 방송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조금씩.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뭐 살인자는 아직 데스노트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살인자는 도쿄에 살고 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 죽어요? 죽습니다. 네, 거의 범죄자였어요. 가짜 페이크 엘이었어요. 네. 엘도 만만치 않은 사이코패스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람을 믿기로.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좁혀가다 보니까 라이토가 용의선상에도 올라요. 그래서 뭐 라이토네 집에 완전 뭐 감시 카메라 뭐 수십 개를 설치를 해놓고, 근데 여기서 라이토도 되게 철저하게 그런 데스노트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라이토 입장에서. 네, 라이토 입장에서는 다행히 잘 넘어갑니다. 네. 그래도 엘은 의심의 눈초리를 풀지 않아요. 라이토한테? 네. 왜 라이토가 걸려들었죠? 라이토가 걸려든 이유는 처음에 라이토가 데스노트를 쓸 때 일반 대중한테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 범죄자를. 그렇다는 말은 그 살인자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혹은 경찰의 가족들까지 해서 일단 라이토까지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또 라이토를 미행하던 사람이 미행하는 걸 이제 발견을 하거든요, 라이토가.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죽여버리거든요, 라이토가. 이제 약간 여기서부터는 이제 라이토도 실제 범죄자가 된 거죠. 그렇죠. 흉악 범죄자를 심판한다. 이거는 뭐 자신의 어쨌든 이것도 범죄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명분이 있는 거지만 미행하던 사람을 죽인 거는 그냥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흑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라이토가 점점 좁혀져 들어가고. 네. 일단 엘이 의심을 하는 거는 솔직히 느낌이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이토는 너무 완벽하다. 그래서 좀 저렇게 완벽할 수가 없는데 너무 완벽하니까 좀 의심이 간다. 약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네. 사실 라이토한테 워낙 유리한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데스노트라는 존재 자체를 일단 엘은 모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 가서는 라이토가 엘과 함께 수사본부에도 들어갑니다. 같이 수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엘이 명목상으로는 라이토 넌 똑똑하니까 우리 수사에 도움을 줘라 라고 하면서 수사본부로 끌어들이는데 그러면서 옆에 두고 감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사실 라이토는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라이토가 워낙 유리한 게임이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화이고 환타지다 보니까 네. 그런 환타지적인 소품이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사실은 흔히 얘기하는 밸런스 붕괴죠. 맞습니다. 네. 워낙 오래된 작품이니까 스포 아닌 스포를 하자면은 네. 라이토와 엘의 대결에서는 라이토가 승리를 합니다. 오. 엘이 죽어요 결국.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라이토가 이 싸움이요. 라이토가 엘의 본명을 알아내느냐 못 그렇죠, 알아내느냐. 그렇죠, 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래야 데스노트에 적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 알아내고 어떻게 알아냈죠? 눈을 활용합니다. 자신의 눈. 자기 여자친구를 통해서 어? 여자친구가 또 등장을 해요. 네. 그 데스노트가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 있거든요. 2권인가가 있어요. 그래요? 네, 한 권은 라이토 거가 한 권이 있고 네. 또 다른 저승사자가 떨어뜨린 거를 어떤 여자애가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네. 약간 연애하는 척을 하다가 실제 네. 연애 관계로 발전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오. 네. 그 여자친구한테 대신 생명 깎아먹고 사신의 눈을 쓰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네. 여자친구는 라이토를 너무 좋아해요. 오. 라이토는 철저히 이성적인 영역으로만 바라보거든요. 네. 약간 그렇게 의도를 합니다. 여자친구가 그 눈을 거래를 하도록 사람의 행동을 약간 의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네. 내가 눈을 거래를 하면은 라이토가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눈을 거래를 해서 나쁜 놈이네. 나쁜 놈이에요 사실. 그래서 네. 애초부터 나쁜 놈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엘한테는 승리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 그 다음에 L 다음에 알파벳이 M과 N이잖아요. 네. M과 N이 등장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다시 라이토와의 2차전을 벌이는 거죠. 음. 사실 근데 이 2차전은 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몇 화예요? 뭐가요? 이 M과 N이 등장하는 게? 한 반 이후 한 단행본으로 치면 한 7권쯤에 등장을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L과의 싸움이 훨씬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작품 설명은 이 정도고요. 결론 어떻게 나요? 결론 얘기해도 되나요? 되지 않을까요? 라이토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라이토가 M과 N의 대결에서 지는 거죠. 데스노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네. 파악을 당하는 거죠. 엘이 죽을 때쯤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엘도 데스노트의 존재를 알아요. 근데 또 라이토가 엄청 이게 교묘한 게 데스노트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저승사자가 항상 붙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데스노트에는 여러 규칙이 써 있어요. 네. 근데 저승사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페이크 규칙을 써놓게 만들어요. 책에다가. 네. 자신이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페이크 규칙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14일마다 데스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데스노트 사용자는 죽는다. 근데 이건 페이크거든요. 네. 근데 라이토가 무슨 행동을 그 전에 했었냐면은 나는 결백하다. 날 50일 동안 가둬달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갇혀져 있는데도 밖에서 범죄자가 안 죽는다면은 나는 죄가 없지 않느냐. 처음엔 그런 의도로 갇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그래도 엘은 의심을 하거든요. 뭐 라이토가 갇혀 있는 동안 범죄자는 계속 죽어요. 근데도 엘은 의심을 해요. 무슨 네. 다른 수단이 있지 않을까. 네. 근데 풀려나고 데스노트를 입수를 하게 되고 그 규칙을 본 순간 라이토는 완전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누가 주웠어요? 어떤 걸요? 데스노트를. 데스노트를 일단 엘이 줍죠. 엘이 줍고 이제 그거를 같이 보는 거죠. 이제 그 수사본부의 사람들과. 네. 뭐 그런 식으로. 그럼 라이토는 더 이상 데스노트가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데스노트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저승사자가 죽어요. 저승사자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데스노트도 있습니다. 총 3권이에요? 네, 3권이 등장을 해요. 저승사자가 죽는다고요? 네. 왜 죽어요? 그거는 죽어요, 어쨌든. 죽는다고? 네. 저승사자가? 아니 또 룰이 있어요, 그 룰이. 저승사자는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죽거든요. 라이토를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요, 그 라이토의 여자친구를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되게 만화책을 빨리 읽는 편이거든요. 네. 많이 볼 땐 하루에 3-40권까지도 읽는데 네, 데스노트는 되게 천천히 읽게 돼요. 그런 설정을 보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천천히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자세히 읽으면서 느낀 바로는 이거는 되게 스토리 면에서는 흠잡을 땐 많지 않다. 적어도 L과의 대결에서는. 오케이. 네. 일부에서는. 네, 일부에서는. 근데 2부는 좀 약간 뭐라고 하죠? 좀 급작스러운 마무리? 좀 그런 것도 있고. 네. 조금 너무 과장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뭐 데스노트를 미사일에 달아가지고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데스노트를? 네. 지구상에서 없애겠다고? 아니요. 왜냐하면 이거를 결국 이제 라이토가 갖고 있던 데스노트 하나를 뺏기거든요. 네. 거래를 하면서. 네. 근데 그 거래 과정에서 그거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사일에다가 데스노트를 감아가지고 쏴서 날립니다.
상상력이 어마어마하네. 그렇죠. 네. 좀 이상하네. 네. 오케이. 1화까지는 그래도 상식적이다. 네, 제가 봤을 땐 뭐 거기까지는 뭐 무난하게. 네, 충분히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맨 처음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국내하고 일본 모두 양쪽에서 다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누렸고요. 영화도 인기 있었어요, 이거. 네, 관련된 밈도 되게 많이 생산이 됐죠. 그렇죠. 그 데스노트라는 밈 자체가 아직도 돌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좀 보면서 느낀 거는 되게 철학적인 만화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나한테 그런 힘이 있다면 네. 범죄자를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가부터 그렇죠. 사실은 철학적인 질문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결국 이제 라이토의 목적은 신이 된다고 하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이런 권력 혹은 이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게 당연한가를 그렇죠.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를 그 논쟁을 네. 많이 생산해낸 만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극 중에서도 그랬지만 이 라이토를 숭배하는 사람 집단 종교도 네. 생깁니다. 그렇겠죠. 네, 이 신을 키라라고 부르거든요. 키라는 이제 킬러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키라인데, 오케이. 네. 그래서 이 키라라는 가상의 존재를 네. 숭배하는 뭐 종교까지도 나올 정도니까 되게 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만화가 아닌가. 맞아요. 저도 초반에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네. 사실 라이토는 악인이잖아요. 그렇죠. 범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다 보면은 살짝 뭐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라이토를 응원하게 돼요, 좀.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주인공 버프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주인공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라이토와 엘의 대결에서는 라이토가 잡히면 어떡하지? 그렇죠,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아마 작가도 그런 걸 의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네네. 어쨌든 라이토가 악인이긴 해도 만화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너무 악인으로 몰면 이제 몰입도가 떨어지니까. 네. 결국 근데 작가는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말씀드렸듯이 라이토가 결국엔 죽거든요. 네, 그 심판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죽긴 죽는데 또 데스노트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 데스노트를 쓴 자는 사용한 자는 천국, 지옥 어디에도 갈 수가 없다. 연옥.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일반적인 죽음이라고는 기대하지 말아라. 저승사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마지막에 라이토가 그래요. 저승사자가 계속 달려 있잖아요. 네. 데스노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저승사자한테 빨리 저 사람들 처치해 달라고. 네. 근데 저승사자는 완전히 외면해 버리거든요. 라이토 이제 네가 진 거다. 너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네, 그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좋네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작가 스스로도 라이토는 악이다. 그거를 밝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결말은 그렇게 나는 게 맞겠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뭐 얘기했듯이 또 흉악 범죄자만 심판을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 없는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렇죠. 네. 데스노트를 지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선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나는 대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거는 일종의 돌발 사고였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합리화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점점 흑화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죠. 살인에 대해서. 네,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또 그런 얘기도 사실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흉기라는 도구 중에서 총이 위험한 이유가 이게 약간 뭐라고 하죠? 살인에 대한 자각이 없어진다. 감각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렇죠. 감각이 전달. 칼은 이제 찔렀을 때 그런 무서움, 그렇죠. 피가 나온다든지, 그렇죠. 뭐 내가 그런 찌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칼이라는 흉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렇지만 총은 그냥 방아쇠 한 번만 당기면은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죠. 되게 총을 그래서 위험한 도구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데스노트는 더 위험한 도구인 거잖아요. 그렇죠. 총보다도. 그렇죠. 네. 그냥 종이에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죠. 점점 그런 죄책감이 사라져가는 거죠. 근데 그건 약간 철학적인 논란이 요새 드는 게 뭐냐면 네. 실제로 군대에서 그렇죠. 이제 뭐랄까요? 뭐 드론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드론이 혼자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랄까요? 그 어떤 회의실이나 뭐 작전실이나 이런 곳에서 조종을 한다든지 조종만으로도 폭탄을 어딘가에 떨어뜨릴 수 있고 그걸로 사람이 죽는데 감각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무감각해지는 거죠. 네. 사람의 뭐 죽음이라든지 네. 그런 뭐 다치는 거라든지. 그렇죠. 약간 일종의 비디오 게임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기술이 발전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뭐 여기까지고요. 좋네요. 중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라이토가 뒤집는 장면
그 본인이 스스로 감금을 당하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자기가 데스노트 소유권을 잠깐 포기도 해요. 네. 네. 데스노트 소유권을 포기를 하면은 기억이 완전 사라지거든요. 네. 그 데스노트를 사용했던 기억 자체가. 네. 근데 그 상황까지 라이토가 모든 상황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네. 결국엔 데스노트가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게 만들거든요. 와, 천재네. 네,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이 데스노트라는 만화의 압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네요. 네. 거기까지만 보시면 딱 좋아요. 오케이. 에리 중대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뒤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네. 봐도. 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데스노트라는 작품이었고요. 네. 또 다시 다음 주에는 또 우리나라 웹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웹툰 뭐 할지는 그건 조금 보고 있어요 아직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웹툰 만화 콘텐츠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샘2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